의사 선생님, 요즘 너무 피곤하네요. 매일 드시는 과일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이렇게 걷는 편이 참 좋네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약간 어지럽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그냥 몇 분만 더 누워있고 싶었던 적은요. 혹은 저녁마다 식사 후 과일 한 접시를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입이 마르고 밤중에 한두 번은 꼭 일어나 소변을 보게 되나요? 이런 증상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의 몸이 이미 조용히 경고음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60세 이후의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안 났어 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그건 높은 혈당이 피부에 영향을 주는 모세혈관을 손상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보다 높은 혈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더 심각한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과일은 건강하니까 하며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지방간을 유발하며 혈관의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먹는 방법만 바꿔도 혈당 균형을 되찾고 혈중 지방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온 내과 의사 김현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가을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68세의 이선희 씨가 따뜻한 미소와 과일이 가득 든 봉투를 들고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괜히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어요. 나쁜 건 안 먹는데요. 매일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같은 좋은 과일만 먹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식습관이 좋은 환자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공복 혈당 160, 임지, DL, 간 수치 상승, 초음파에서는 가벼운 지방간 소견. 이건 단순히 날씨 탓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소화에 좋아요. 선희 씨는 매일 아침 소화에 좋다면서 바나나 2개와 포도주스 한 잔을 꼭 챙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몸을 식혀준다며 파인애플 몇 조각을 먹는 게 습관이었죠. 하지만 68의 몸은 젊을 때처럼 당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단, 과일 속 과당 프ук토스는 이 간으로 바로 들어가 중성지방 추익으로 바뀌고 지방이 쌓이면서 간은 2배로 더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과 췌장이 과부하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눈, 신장, 뇌의 미세혈관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선희 씨는 요즘 시야가 자주 흐려지고 일어설 때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공복에는 과일을 먹지 말고 식사 후 20분쯤 뒤에 소량만 먹을 것. 당이 적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니 껍질째 먹는 사과, 토마토, 블루베리, 석류 같은 과일을 선택할 것. 한 번에 한 줌 정도의 양으로 제한할 것. 니킨, 설탕이 첨가된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절대 피할 것.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픈 게야? 아침에 가벼운 두통이 있거나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어지럽다면 그거는 혈당이 높아져 피가 걸쭉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희 씨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과일이 달수록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나이에는 빨리 달아지는 그 단맛이 췌장에게는 가장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손글씨로 적어준 식단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3주 뒤 선희 씨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110mg/dl로 내려가 있었고 지방간도 줄었으며 잠도 훨씬 깊게 잔다고 했습니다. 과일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리도 맑아요.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올바른 길만 보여준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선희 씨를 비롯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혈당과 혈관의 균형을 되찾게 해준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 음식이나 달콤한 과일을 먹은 뒤에 머리가 살짝 아프다면 혈당이 급격히 달콤한 과일이나 과자, 빵을 먹은 뒤 가벼운 두통이 느껴진다면 그건 혈당이 갑자기 치솟아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확장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다음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60세 이후라면 혈당 상승과 지방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위험한 단과일 4가지. 둘째,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면은 기억력까지 돕는 혈관을 살리는 과일 4가지. 셋째,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약이 되고 숨은 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희 씨가 실제로 따라했던 식단을 바탕으로 한 7일간의 쉬운 실천 메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복잡하지도 극단적인 절식이나 비싼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조금만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순을 넘겼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분명 몇 분 뒤면 아침마다 습관처럼 먹던 과일 한 그릇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잠드는 순간까지도 한결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밤에 자주 조간하거나 근육이 떨어진다면 혈액순환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밤에 자주 쥐가 나거나 이 근육이 가볍게 떨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혈액순환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날 재진을 마친 이선희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나이 같은 사람한테 가장 위험한 과일은 뭐예요? 잠시 생각한 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왜 어떤 과일들은 자연에서 온 음식인데도 예순이 넘은 몸에게 당 함정이 되는지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드리고 창밖에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새 환자들에게 가끔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에 바나나가 있죠. 값도 싸고 부드럽고 위에 좋다는 이유로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고 발색 반점이 생길 때쯤이면 그 안에 단당류 포도당, 과당 함량이 덜 익었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중간 크기의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20g이 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 2큰술과 맞먹는 양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췌장이 재빠르게 반응해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 그 당이 그대로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혈당이 급상승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쉽게 피로해집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았던 62세의 최지원 씨도 빠르고 건강하다는 생각에 아침 식사를 바나나 2개로 대신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검사 결과 HbA1c 수치가 6.2%에서 7.4%로 올랐습니다. 그 후 잘 익은 바나나를 끊고 껍질째 먹는 사과, 반쪽과 약간의 오트를 아침으로 바꿨더니 혈당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바나나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에 반 개, 너무 익지 않은 상태로
식후에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포도, 특히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샤인머스켓, 제가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샤인머스켓 한 알은 껍질만 씌운 사탕 한 개와 같다고요. 작은 한 송이, 약 100김만 먹어도 당이 거의 17개 달합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거의 없어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포도 껍질의 매끈한 보호층에는 자연적으로 옥살산, 성분이 들어있어 칼슘과 결합하면 미세한 결정을 만들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포도는 비타민 보충용이라며 몇 송이를 가볍게 드시지만 사실상 탄산음료 한 잔만큼의 당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포도를 좋아한다면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육알 정도만 껍질째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물 한 컵을 함께 마셔 신장이 당과 노폐물을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축 포도주스나 건포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작은 한 줌의 건포도만으로도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는 당분이 들어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잘 익은 망고입니다. 시장에 가면 그 황금빛 색깔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과일이죠. 하지만 망고는 사과보다 과당 함량이 약 50%더 높고 혈당 지수, GI도 높은 편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췌장이 인슐린을 급히 분비하게 되고 그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나른하고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런 혈당의 급변이 혈압과 뇌 속 미세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65세의 박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타민 A가 눈에 좋다며 매일 아침 망고 주스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망고 대신 찐 토마토와 생 블루베리로 바꾸고 나서 시야가 맑아지고 혈당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망고의 비타민 A는 지방과 함께 먹을 때만 흡수가 잘 되므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 이익보다 해로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망고는 식후에 작은 조각만, 주스로는 절대 마시지 말고 가능하면 가끔만 드세요. 네 번째는 의외의 과일 파인애플의 열대과일, 오렌지색 향기입니다. 이 열대과일에는 브로멜라인이 풍부해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지만 동시에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잘 익은 노란 파인애플이나 설탕에 절인 파인애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파인애플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함께 분비되었다가 밤중에 빠르게 떨어지면서 배가 고프거나 갈증이나 잠에서 깨는 현상이 자주 생깁니다. 또한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강화시켜 모르는 사이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세의 남희경 씨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파인애플을 함께 먹은 뒤 저혈압과 멍 자국이 생겨 놀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섭취를 중단하고 약과는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자몽 반 개 정도로 바꾸자 모든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파인애플은 가끔만 얇게 몇 조각, 가능하면 낮 시간에만 드세요. 제가 이 네 가지 과일 이야기를 다 들려주자 선희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연산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좋지만 몸이 변한 뒤에도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간과 신장, 췌장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과일 속 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고 산화와 염증이 서서히 진행되어 혈압이 흔들리고 기억력도 떨어지며 결국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종류와 양으로 먹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몸이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그날 오후 선희 씨가 새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바나나 2개 대신 사과 반쪽과 호두 몇 알을 먹고 점심에는 토마토를, 저녁엔 딸기 몇 개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숙면이 되고 혈압도 일정해요. 검사표를 보니 간 수치는 내려가고 혈당은 안정범위였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세월에 달아도 진심으로 돌보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걸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달콤한 과일은 다 끊어야 하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단지 언제, 얼마나 먹을지를 알면 됩니다. 몸은 극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리듬과 균형을 원할 뿐입니다. 특별한 날에 망고 한 조각, 포도 몇 알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 그 후에는 물 한 컵을 마시고 15분만 걸으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끔 높은 음이 있어야 곡이 완성되지만 그 음이 계속 이어지면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그날 저녁, 은행잎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선희 씨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란 더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선희 씨와 여러분께 이와는 반대로 혈관을 지키고 혈당을 낮추며 기억력을 맑게 해주는 4가지 과일, 즉 작은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한 과일들에 대해 들려드릴 차례라는 것을요. 며칠 뒤 이선희 씨가 작은 노트를 들고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노트에는 가지런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바나나랑 단포도는 끊었어요. 그럼 이제 혈관에 좋은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은 정말 수백 번 들어봤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건 환자가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먹기만 하면 혈관과 간, 그리고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4명의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껍질째 먹는 작은 사과 한 알에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빗자루처럼 쓸어내는 팩틴이 풍부합니다. 이 팩틴은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또한 사과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들어있어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선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식사 후 사과 반쪽, 껍질째 꼭꼭 씹어 먹으세요. 만약 아침에 먹는다면 삶은 달걀이나 무가당, 요거트 같은 가벼운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선희 씨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식사 후 느끼던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인천에 사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아침 사과 반쪽, 저녁에는 남은 반쪽을 드시죠. 올해 73이신데 혈압은 안정적이고 기억력도 또렷해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오래된 전화번호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적고 라이코펜이 풍부한 과일이죠. 이 라이코펜은 혈액 속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혈관벽에 찌꺼기가 달라붙는 걸 예방해 줍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익히거나 계란, 생선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선희 씨에게 박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엔 매일 아침 비타민 A가 많다며 망고 주스를 마셨지만 지금은 대신 달걀과 함께 졸인 토마토 한 그릇을 드십니다. 3개월 후 경동맥, 목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혈류가 한결 고르고 혈압도 안정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해 체내 나트륨 균형을 도와주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이라면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망고 주스 한 잔 대신 토마토 조림 한 그릇으로 바꾸기만 해도 병원은 훨씬 한산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그 짙은 보라색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색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의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냉동 블루베리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영양 효과는 생과와 거의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약 50깁, 오트밀이나 무가당 요거트 혹은 부드러운 두부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꿀이나 시럽을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당이 섞이면 안토시아닌의 이로운 작용이 크게 줄어듭니다.